안녕하십니까. 조일승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오직 틀니만을 시술하는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틀니도 제대로만 잘하면 꽤나 훌륭한 보철술인데 어딜 봐도 틀니 좋다는 말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시리즈물로 동영상을 꾸며보겠습니다. 오늘은 본편으로 내용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한 후 후속편을 통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틀니의 단점이란 검색어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건강 칼럼에서 소개한 완전 틀니의 단점이란 글 단 한 가지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 틀니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치가 한 대도 남아있지 않으신 분에게 시술해드리는 틀니가 완전 틀니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총의치라는 용어도 완전 틀니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연치가 한 대라도 남아있을 경우에는 부분 틀니라 합니다. 완전 틀니의 단점이 훨씬 더 많고 더 불편하므로 완전 틀니의 단점만을 소개하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아무리 잘 만든 총의치라도 자연치의 20%밖에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의 서울대 병원이랑 위키백과가 발표한 내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겨우 20% 가지고는 밥이라도 제대로 씹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자연치의 20%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라도 가십니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시중에는 세브란스의 권위를 앞세워 틀니는 자연치의 20%란다, 못 씹는단다 라는 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자연치의 20% 저작력으로도 일상적인 웬간한 음식물 섭취에는 별 제약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합이나 틀니 부착력, 안정성 등과 같은 음식을 씹는 데 필요한 다른 요소들을 극대화하면 그 이상의 저장력도 가능하므로 틀니 치료에 능통한 치과의사의 손만 빌린다면 일상의 섭생에는 불편함이 거의 없는 틀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도 후속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히 김치, 깍두기, 상추쌈, 갈비 등의 음식을 먹기 힘듭니다 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틀니 시술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틀니 치료에 능통한 치과의사의 손만 빌려 제대로만 시술하면 99%의 완전 틀니 사용자들이 김치, 깍두기, 상추쌈, 갈비 등을 한쪽 어금니로 마음대로 씹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쪽 어금니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사람이 음식을 씹을 때는 양쪽 어금니가 아니고 한쪽 어금니로 씹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훨씬 강한 힘으로 음식을 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김치, 깍두기, 상추쌈, 갈비 등을 씹을 수가 없습니다. 또 틀니 제대로만 하면 80에서 90%의 완전 틀니 사용자들이 앞니로도 깍두기를 끊어 드실 수 있으며 50%는 앞니로 갈비를 뜯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차후 후속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입천장 부위를 덮는 등 이물감이 큽니다 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상악 완전 틀니는 입천장을 덮지 않으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틀니가 입천장을 덮어버려서 느끼는 이물감이 틀니 이물감 중 제일 심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대다수 틀니 사용자들이 몇 개월이면 완전히 적응하여 불편함을 못 느끼시게 됩니다. 대략 3% 내외의 환자들은 체질적인 구역감 때문에 상악 완전 틀니 사용에 영구적인 불편감을 느낄 수 있고 1%는 상악 완전 틀니를 사용하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외모, 발음, 저작의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외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완전 틀니의 경우 틀니 시술을 제대로만 잘하면 특별한 한 가지 경우만 제외하면 외모는 다른 보철술에 비해 가장 좋아집니다. 주름도 없앨 수 있고 훨씬 젊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임플란트 틀니보다 더 좋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후속편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발음은 새로 틀니를 시술받아 끼시면 누구라도 어눌해집니다. 그건 틀니 두께 때문에 입천장의 높이가 달라져 버리는 이유로 혓바닥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시일이 지나면 혀가 입천장의 높이 변화를 인지하여 저절로 자연스럽게 발음하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틀니는 틀니가 자꾸 떨어지고 입안에서 놀기 때문에 혓바닥, 뺨, 입술 등을 사용하여 틀니가 놀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아가며 말을 하다 보면 이상한 발음은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새 틀니를 하시면 씹을 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치과 완전 틀니 환자 기준으로 상악 완전 틀니는 30%, 하악 완전 틀니는 50% 정도가 틀니 장착 후 초기 조정을 위해 방문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거의 대다수 한두 번의 조정으로 초기 적응을 마치십니다. 다음은 잇몸 위에 얹혀 있으므로 항상 움직입니다 입니다. 이건 역시 틀니를 제대로만 시술하면 움직이지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후속편에서 자세히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잇몸과 뼈가 많이 흡수된 경우에 더더욱 불안정해지며 유지력도 약해집니다 입니다. 잇몸 뼈가 없으면 틀니도 불안정해지고 유지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잇몸 뼈가 없으면 어떤 보철법으로 치료를 하건 예후는 좋지 않습니다. 임플란트조차도 뼈가 많이 흡수되면 시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틀니라면 이런 경우에도 시술 가능하고 틀니 치료에 능통한 치과 의사의 손만 빌린다면 틀니 접착제 같은 것 사용하지 않고도 깍두기, 김치, 갈비 같은 음식들을 한쪽 어금니로 씹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후속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잇몸의 모양이 점차 변화하므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건 모든 보철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걸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동차 제조사의 매뉴얼대로 자기 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거의 없듯이 틀니건 임플란트건 크라운이건 교과서대로 관리하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환자분께서 정기 점검을 위한 방문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오시면 틀니 초기 적응이 끝나면 몇 년간은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니 잘 쓰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 드립니다. 몇 년 후 잘 씹어 드시던 틀니가
약간이라도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면 무언가 잘못된 거니 틀니 조정을 위해 언제라도 내원하시라고 말해드립니다. 변변찮은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시청자께서는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즐겨찾기와 좋아요를 클릭해주시면 후속편을 찾기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틀니에 관한 보다 좋은 정보를 찾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후속편의 제목은 틀니의 변명 후속편입니다. 더 자세하고 알찬 정보,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관심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